얘들아, 응. 아빠 뭐라 그럴 것 같아? 잠자가 좋을 거가. 좀 빙고. 내가 해야 하는 말 아니야?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자는 거 맨날 자잖아. 맨날 잘 자고 좋은 꿈 꾸라는데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아이들한테 축복해 주는 거지. 식물 도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60. 60개? 일러두기. 이 책에는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교과서에 빈번하게 나오는 식물 가운데 60가지를 선정하여 가나다 순에 따라 표제어로 실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시나무처럼 하나의 종인 경우도 있지만 백합처럼 백합과의 식물을 통틀어 이루는 경우도 있어서 과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목이나 과에 속하는 다른 종을 함께 실어 여러 종의 식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물의 분류 표기는 고사리, 이끼식물을 제외하고 문, 목, 과 또는 강, 목, 과 순서로 표기하였습니다. 참나무과 소리깃과 같은 식물의 과명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 백과사전에 실린 명칭 참나무과 솔이끼과로 표기하였습니다. 식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동화, 신화, 옛 이야기, 만화 영화, 동요 등의 제목과 출처를 부가적으로 실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물의 분류. 지구에는 35만 종이 넘는 식물이 있어요. 식물은 크게 꽃이 피느냐, 피지 않느냐로 구분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씨로 번식하는 종자식물과 꽃이 피지 않고 주로 홀씨로 번식하는 민꽃식물로 나누어요. 꽃이 피고 씨로 번식하는 종자식물, 거씨식물. 밑씨를 품고 있는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속씨식물. 밑씨를 품고 있는 씨방이 있어요.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나누어요. 외떡잎식물. 떡잎이 한 장 나와요. 잎맥이 나란한 모양이며 뿌리는 수염뿌리예요. 벼, 보리, 옥수수. 쌍떡잎식물. 떡잎이 두 장 나와요. 잎맥이 그물 모양이고 뿌리는 원뿌리와 겹뿌리에 구분이 있어요. 과, 봉선화, 민들레.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민꽃식물, 이끼식물. 주로 땅의 습한 곳에서 살며 광합성을 해요. 헛뿌리가 있지만 대부분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는 못해요. 선태식물이라고도 해요. 솔이끼, 우산이끼. 조류. 물속에 살며 광합성을 해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어요. 미역, 다시마, 김. 쇠뜨기. 양치식물. 광합성을 하며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해요. 잎과 함께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관다발이 있어요. 쇠뜨기, 고비, 고사리. 가시나무. 쌍떡잎식물, 참나무목과 참나무과. 쌍떡잎식물, 참나무목, 참나무과. 항상 잎이 푸름. 높이 15에서 20m. 잎의 형태. 긴 타원형이거나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음. 서식하는 곳. 바닷가 계곡.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참나무과에 속하는 가시나무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와 같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다른 나무와 달리 1년 내내 푸른 빛을 자랑하는 늘 푸른 나무예요.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는데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 함께 피어요. 숫꽃 이삭은 지난해에 나온 가지에서 밑으로 처지고 암꽃 이삭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곧게 서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요. 가시나무는 주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요. 나무의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둥근 타원 모양이며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어요. 돌가시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돌밭에 나는 가시나무라고 해서 돌가시나무라고 불러요. 열매를 말려 달여서 마시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좋아요. 호랑가시나무, 쌍떡잎 식물, 노박 덩굴목, 감탕나무과. 긴 육각형 모양의 잎에 가장자리에 예리한 가시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장식으로 많이 써요. 가시나무와 전나무. 이소무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전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자랑했어요. 나는 아름답고 몸매도 뛰어나고 키도 커. 배에 가판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쓰이지. 어느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겠어? 특히 너 같은 가시나무는 비교할 가치도 없어. 그 말을 들은 가시나무는 그 말은 너에게는 도끼와 톱이 바로 달려들어서 네가 죽는다는 말 아니니? 뭐가 좋단 말이지? 오히려 편안히 살 수 있는 내 삶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동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어머니 이야기. 가지,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질병에 강해 많이 기름. 높이 60에서 10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함. 서식하는 곳 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등 온대 및 열대. 인도에서 처음으로 기르기 시작한 가지는 성질이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의 재료로 자리 잡았어요. 가지는 보통 씨를 뿌린 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죽는 한 해살이 풀이지만 열대지방에서는 한 해 이상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의 열매는 보통 7월에서 10월에 맺히는데 모양은 긴 원통 모양과 공 모양, 달걀 모양 등이에요. 외국에서 자라는 가지는 보통 달걀 모양이기 때문에 가지의 영어 이름이 에그플랜트, 달걀 나무이지요. 꽈리,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꽈리의 열매는 8월에서 10월에 붉게 익어요. 옛날에는 단맛과 신맛이 나는 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열매의 씨를 빼낸 후에 입으로 불며 놀기도 했어요. 토마토, 쌍떡잎 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 5월에서 8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6월경에 붉은 빛으로 익어요. 열매에 카로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운이 좋다는 말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 써요. 쉽게 말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이긴다면 운이 좋은 것이지요.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라는 속담은 운이 좋은 것에 관한 말이에요. 가지가 열려야 할 곳에 수박이 열릴 일은 없겠지만 운이 좋은 집안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에는 되는 놈은 나무하다가도 산삼을 캔다가 있어요. 동화 윤재웅의 들썩들썩 채소학교. 고사리 양치식물 고사리목 고사리과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 높이 0.6에서 2m. 잎의 형태 큰 삼각형 모양. 서식하는 곳 산과 들의 햇볕이 잘 드는 곳.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대부분의 식물은 꽃을 피워 씨로 번식하지만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을 해요. 이른 봄 땅속에 있는 줄기에서 고사리가 올라와 잎을 내면 잎 뒤에 포자가 만들어져요. 포자는 5에서 6월쯤 여러 개가 모여서 포자가 들어있는 포자낭을 만들어요. 8월쯤 포자낭이 터져 땅에 포자가 뿌려지는데 이 포자에서 새로운 고사리가 자라나요. 고사리는 영양분이 많지 않고 메마른 땅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흙이 오염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보통 어린 잎을 많이 먹는데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높아요. 고비 양치식물 고사리목 고비과. 습기가 약간 있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어린 잎을 주로 먹고 줄기와 뿌리는 약을 만들 때 써요. 고란초 양치식물 고사리목 고란초과. 산지의 벼랑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한 희귀 식물이에요. 백이와 숙제. 사마천이 지은 중국 역사책인 사기중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국 은나라가 다스리는 고죽국의 왕자였던 백이와 숙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길을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인품이 뛰어나다는 주나라의 문왕에게로 가기로 결정했지요. 하지만 막상 주나라에 가보니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왕이 되어 은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백이와 숙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인 문왕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않은 채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무왕은 은나라를 침략하여 주왕조를 세웠어요. 그 뒤 백이와 숙제는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만 캐어 먹다 굶어 죽고 말았어요. 민요 전라도 민요 고사리 꺾자. 국화 쌍 괜찮아요. 손톱 길어. 손톱이 길어? 내일은 그만 깎아달라고 하자. 이 정도 긴 거야? 좀 길면은 내일 깎아달라고 하자. 이마 얼른 자 피곤해. 낮잠 자더니 잠이 안 와? 잡아. 낮잠 자더니 잠이 안 와. 국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오래전부터 널리 기름. 높이 1m. 잎의 형태 어긋나고 깃골로 갈라짐. 서식하는 곳 산, 들.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국화는 보통 가을에 피지만 종류에 따라 6월에서 8월의 여름이나 12월 이후의 겨울에 피기도 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등 종류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양한 꽃이 피고 좋은 향기가 나요. 우리 선조들은 서리를 맞으면서도 당당히 피어나는 국화의 모습이 선비의 고고한 기품과 굳은 절개를 닮았다 하여 난초, 대나무, 매화와 더불어 사군자 중 하나로 꼽았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혀 모양의 꽃이 암꽃이며 가운데 위치한 꽃은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예요. 국화는 겨울이 되면 줄기가 말라 죽고
뿌리로 겨울을 지내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달리아,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멕시코가 고향인 여러 해사일 풀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많이 심어요. 쑥,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잘 자라요. 특유의 향과 쓴맛이 나서 그냥 먹기는 어려워요. 단군 신화에는 곰이 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국화와 팽조. 중국 주나라 모광 때에 국자동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국자동은 왕의 베개를 타고 넘었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국자동을 불쌍히 여긴 왕은 불교의 경전인 법화경에 글귀를 적어 주었어요. 국자동은 그 글귀를 집 앞에 국화 잎에다 적어 냇물에 띄우고 왕이 사는 곳에 가 닿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 국화 잎을 띄웠던 곳의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신선의 말대로 그 물을 마신 국자동은 늙지 않고 800년을 살았어요. 국자동은 이름을 팽조로 바꾸고 자신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비밀을 위나라의 문제라는 왕에게 말해주었어요. 문제는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주를 먹고 오래 살게 되었고 그 뒤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해요. 느티나무, 느티나무, 쌍떡잎 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잎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임. 높이 약 26m. 잎의 형태 어긋나고 긴 타원 모양 또는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산기슭, 골짜기, 마을 부근의 흙이 깊고 진 땅.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느티나무는 추위에 강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10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20그루 넘게 있고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등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느티나무는 소금기에 약하고 나쁜 공기를 견디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바닷가나 공해가 심각한 도시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느티나무는 넓고 큰 잎사귀를 가진 큰 키 나무로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서 따로 피는 암수 한 그루예요. 5월경에 연한 초록색의 꽃이 피는데 암꽃은 새로 난 가지 위쪽에 한 송이씩 피고 숫꽃은 새로 난 가지 밑에 모여서 피어요. 봄에 난 새 잎을 떡에 넣어 먹고 나무줄기는 조각품이나 악기의 재료로 사용해요. 느릅나무, 쌍떡잎 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3월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요. 느릅나무의 나무즙은 도자기를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사용해요. 팽나무, 쌍떡잎 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 옛날부터 강한 바람을 막거나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었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끼거나 썩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하는 도마를 만들 때 사용해요. 오수개와 느티나무. 고려시대 최자의 보안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에 사는 김계인이라는 사람은 기르는 개를 매우 사랑해서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김계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풀밭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근처에서 큰 불이 났어요. 김계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개는 불길을 막기 위해 냇물에 몸을 적셔서 풀밭을 뒹굴며 주인이 자는 주변에 풀이 타지 않도록 했어요. 그 덕분에 김계인은 목숨을 건졌지만 개는 죽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김계인은 크게 슬퍼하며 개를
묻고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 지팡이를 꽂아두었어요. 얼마 뒤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었어요. 그 뒤로 이 나무를 오수나무라고 부르고 개를 위한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해요. 동화, 박상제, 통일을 기다리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쌍떡잎식물, 무한자 나무목, 단풍나무과, 가을의 잎이 붉게 변함. 높이 10m, 잎의 형태, 손바닥 모양이고 마주남. 서식하는 곳, 산지의 계곡.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단풍나무의 잎은 손바닥 모양이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초록색이던 잎이 가을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단풍나무의 특징 중 하나이죠. 잎이 붉게 물드는 이유는 기온이 떨어지면 초록빛을 띠게 하는 엽록소 대신 붉은빛을 띠게 하는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단풍나무는 4월에서 5월에 검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와 수술만 있는 수꽃이 한 그루에 함께 피어요. 9월에서 10월에 익는 열매에는 씨앗을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고로쇠나무, 쌍떡잎 식물, 무한자 나무목, 단풍나무과.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도움이 된다는 뜻의 골리수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른봄에 고래소나무 줄기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즙을 약으로 많이 먹어요. 내군도 단풍, 쌍떡잎 식물, 무한자 나무목, 단풍나무과. 북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이에요. 추위를 잘 견뎌서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단풍나무 나무즙으로 만드는 달콤한 시럽.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가운데 사탕 단풍나무의 나무즙으로 만들어요. 단풍나무의 영어 이름이 메이플이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지요. 이 시럽에 관한 이야기가 캐나다에 전해와요. 어느 날 사냥꾼의 부인이 남편이 잡아온 사슴을 요리하던 중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부인은 하는 수 없이 단풍나무의 나무즙을 이용해서 사슴 고기를 요리했는데 그 맛이 아주 좋았어요. 그 뒤로 메이플 시럽이 곳곳에 알려졌고 오늘날에는 와플이나 팬케이크 위에 뿌려 먹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지요. 동화, 김규림의 엄마 찾는 아기 단풍. 담쟁이 덩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건물이나 나무 줄기에 잘 붙음, 길이 10m 이상, 잎의 형태, 어긋나며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짐. 서식하는 곳, 돌담, 바위, 나무 줄기.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담쟁이 덩굴은 담벼락이나 암벽에 딱 달라붙어 자라요. 담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도 담쟁이 덩굴이지요. 이렇게 어딘가에 잘 붙는 까닭은 잎이 마주나 있는 덩굴손 끝에 잘 달라붙게 해주는 둥근 모양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덩굴손은 줄기나 잎이 변한 것인데 담쟁이 덩굴의 덩굴손은 줄기가 변한 거예요. 담쟁이 덩굴의 꽃은 6월에서 7월에 피어요.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있는 양성화지요. 가을이 되면 잎이 붉게 물드는데 다른 잎들보다 일찍 단풍이 드는 편이에요. 머루,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포도와 비슷하지만 머루 열매는 포도보다 좀 더 작고 맛이 진해요. 산 기슭이나 숲속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 담쟁이 덩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덩굴 식물로 돌담이나 바위, 나무 줄기에 붙어 자라요. 몹쓸 담쟁이 덩굴.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가는 담쟁이 덩굴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이나 글 속에서 담쟁이 덩굴을 나쁜 뜻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김익희라는 선비는 소나무처럼 꼿꼿하고 얼음처럼 깨끗한 자는 훌륭한 사람이고 남에게 빌붙기를 등나무나 담쟁이같이 하고 엉겨붙기를 뱀이나 지렁이같이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대나무, 외떡잎 식물, 벼목, 벽과. 하루에 1m씩 자라는 종류도 있음. 높이 0.5에서 30m. 잎의 형태 가느다랗고 김. 서식하는 곳 따뜻한 지역.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대나무는 나무처럼 키가 크고 겨울에도 죽지 않으며 수십 년씩 살지만 나무가 아니에요. 외떡잎 식물인 대나무는 형성층이라는 부분이 없어 줄기가 굵어지지 않아 풀에 속하지요. 나무에 있는 나이테도 없고 단단한 줄기의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하루 만에 높이가 1m 이상 자라기도 할 정도로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좀처럼 꽃을 피우지 않는 대나무는 종류에 따라 3년, 4년, 60년, 12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는데 꽃이 필 때는 함께 있는 모든 대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뒤에 모두 함께 져요. 강아지풀, 외떡잎 식물, 벼목, 벽과. 이삭의 모습이 강아지 꼬리를 닮아서 강아지풀이라고 불러요. 7월에서 8월에 꽃이 피고 8월에서 9월에 열매가 익어요. 갈대, 외떡잎 식물, 벼목, 벽과. 강가나 습지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갈대의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우후죽순.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나오는 어린 싹인데 비가 오고 나면 죽순이 순식간에 솟아 자라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 비 온 뒤에 솟아나는 대나무의 어린 싹과 같다 하여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 말은 거문고를 연주할 때 연주 자세와 관련한 표현으로도 쓰여요. 거문고를 켤 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듯하게 연주하라는 뜻으로 우후죽순지세라는 말을 쓰지요. 우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